안녕하세요. 준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준 아저씨가 인터넷 지식 마이닝 시간에서 어떻게 보면 수학에서 큰 분야인 미적분학과 확률 통계 이 두 개를 알아볼 건데요. 미적분학 확률 통계에 대한 수학적인 개념이나 의미를 자세히 다루는 게 아니고, 미적분학은 어떤 상황에 쓰이고 확률 통계는 어떤 상황에 쓰이고, 그런 큰 이 수학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AI와 연관이 되어서 또 이야기를 할 거고요. AI에서 확률 통계, AI에서 미적분학, AI에서 확률 통계만 쓴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AI에서도 미적분학이 쓰이는구나. 예, 또 미적분학이 많이 쓰이는 데가 어딜까요? 물리, 공학 그쪽 에서는 미적분학이 아주 많이 쓰입니다. 그런 이 수학의 도구가 이렇게 따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현상을, 어떤 현상을, 자연계의 현상을 우리 과학적인 입장에서 예, 분석할 때 미적분학이 쓰일 때가 있고 확률 통계가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예, 그리고 확률 통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대학을 가거나 내가 전공을 택할 때,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학을 배우잖아요. 수학을 배우는데 어떤 미적분학을 배울 것인가, 확률 통계를 배울 것인가, 둘 다 배울 것인가.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때 좀 선택 과목으로 고민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그렇잖아요. 뭐 인문계, 자연계 따로 있고, 자연계에서도 또 수학 선택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선택에 있어서 좀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고등학교 과정에서 미적분이라든지 확률 통계 이런 부분이 조금 소홀하게 된다면, 에, 물론 그 소홀하게 된다는 게 필수 과목일 때는 소홀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선택 과목이 되어 버리면 또 에, 어느 한쪽은 개인적으로 소홀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국가 전체 차원 교육 커리큘럼에서도 선택 과목보다는 필수 과목 쪽에 더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 그 과정을 또 짜는 그런 분들, 뭐 학원이라든지 학교 전부에서 다 그런 어떤 공부가 어떤 때에 필요할지 그런 거 판단해야 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대학교 갈 때, 대학교 갈 때 대학을 먼저 보시나요? 아니면 학과를 먼저 보시나요? 엉클준이 생각하는, 준 아저씨가 생각하는 정석은 자기가 원하는 학과를 먼저 보는 게 정석입니다. 대학교는 과를 먼저 보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그런 우리가 기본 교육 과정에서는 우리가 선택할 게 별로 없잖아요. 그냥 기본 교육 과정, 고등학교 때까지 과정은 어쨌든 주어지는 선 안에서 전체를 다
잘 배우면 그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대학교에 이제 가게 되면 전공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예, 그러면 그 전공에 꼭 필요한 기본 소양이 있습니다. 특히 공대나 자연계 쪽으로 가게 되면 뭐 인문계도 경제학과 통계학과 이쪽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예, 어쨌든 수학에서 이 미적분학, 확률 통계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고 어느 한쪽이 덜 중요하고 또는 양쪽이 다 중요한 그런 상황이 그 과 선택에 있어서 오게 됩니다. 예. 만약에 본인이 나는 대학교는 뭐 대학교에서 대학교는 진학할 때는 대학보다는 내가 진짜 앞으로 내 인생을 길게 보고 나의 전공을 선택하듯이 전공 학과 가 더 중요성을 두고 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이 미적분하고 확률 통계 그 그런 내가 필수 과목으로 이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뭐 어떤 타이밍에서 내가 부득이하게 그래도 뭐 나는 현재 뭐 내가 어디에 가고 싶은지도 잘 모르겠고 과 같은 것도 별로 못 정하겠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좋은 대학으로 좋은 대학 쪽으로 가고 싶다. 그렇게 판단하셔서 만약에 어, 미적분학이나 확률 통계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목적에도 또 어느 정도 맞게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예. 본인이 확률 통계를 좀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고 미적분학을 또 이해하기 더 쉬울 수 있어요. 예. 그거는 그 공부하는 학생이 어떤 결정해야 될 때 그 전에 어떻게 공부해 왔는지에 따라서 그게 자기 호불호가 갈리고 또 잘하고 못하는 게 갈리거든요. 어쨌든 최종 목적이 만약에 대학교 간판 좋은 데를 가는 게 목적이다. 나는 아직까지 그 과는 잘 모르겠다. 들어가서 생각해 보겠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목적에도 맞으려면 이 미적분학과 확률 통계의 그런 특징을 좀 알고 있으면 선택하기도 편할 거예요. 그리고 예, 자기도 그 선택에 있어서 예, 어느 정도 조금 쉬운 방법, 점수를 뭐 수능을 좀 잘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런 쪽으로 정확하게 뭐 제가 권장하는 방향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개개인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초반에 길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미적분학과 확률 통계가 서로 대결을 해야 될 경우는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차이를 좀 에, 비교해 보아야 되는 이유가 이 우리가 학문에서 어떤 에,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분석할 때 항상 이 미적분학적으로 접근할지 확률 통계적으로 접근할지 예, 사실 이게 이제 AI라는 그런 시대에서는 사실 미적분학은 깔끔해요. 예, 깔끔이 방식이에요. 깔끔. 왜냐하면 미적분학의 그런 미분 방정식이 항상 어떤 시스템에 딱 적용이 되는 깔끔한 미분 방정식이 또는 엄밀해가 존재하는 그런 분석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현상을 분석할 때 확률 통계적으로는 사실 자연계는 예, 이런 수학적으로 깔끔하게 뭔가 이렇게 방정식이 있는 게 그 개를 지배하는 방정식이 있는 상황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어떤 현상이 있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확률 통계적으로 어떤 현상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 확률 통계 방식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지저분한 방법이 있어요. 예. 예. 지저분이 방식.
깔끔히 지저분히 예. AI에서는 예. AI에서는 기존의 예. 옛날 예. 2000년대 전에는 예. 깔끔히 방식 예. 그런 예. 룰 베이스의 그런 예. AI 현상을 분석하는 방식을 썼다면 예. 예. 2000년도 넘어와서 특히 2016년도 예, 예, 트랜스포머라는 예, 라지 랭귀지 모델 예, 그쪽의 그런 예, AI 접근 방법이 예, 성과를 내면서 예, 어떻게 보면 지저분이 방식 예, 이쪽이 다시 뜨게 되는 거죠. 예, 예,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 확률 통계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려면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빅데이터가 필수예요. 예, 그리고 이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 컴퓨팅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예, 이걸 어떻게 보면 두 개를 합쳐서 스케일링을 하는 거죠. 예, AI에서 규모를 키우면 키울수록 예, 그리고 빅데이터의 규모를 키우면 키울수록 컴퓨터의 그런 성능을 높이면 높일수록 이 지저분이 방식의 그런 성능이 높아집니다. AI 학습 추론 그런 분야에서 성능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개를 딱 관통하는 어떤 방정식이 딱 존재한다면 그것만 풀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런 물리적인 그런 시스템을 다 분석할 수 있어요. 식 하나로. 예, 예, 예. 빅데이터 컴퓨팅 파워라면 얘는 룰 베이스, 룰 또는 지배하는 룰이죠. 지배 룰, 룰 또는 방정식, 예. 미분 여러 2개 뭐 3개 뭐 이런 식으로 그 미분 방정식이 있어요. 방정식을 활용한 그런 물리적인 그런 시스템에 룰 또는 방정식이 깔끔하게 존재하게 됩니다. 예. 오늘 이런 차이를 좀 더 디테일하게 인터넷 지식 마이닝 과정을 거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활용할 지식 마이닝 방법은 많이 계속 활용했었죠. 구글의 AI 모드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글 AI 모드에서 질문을 했어요. 미적분학 vs 확률 통계, 확률 앤 통계 현상에 대한 분석 방법 차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미적분과 확률 통계의 그런 현상 분석하는 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계속 알아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또 어떤 우리가 연구나 개발을 할 때
예, 어떤 수학적 예,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엉클준이 한번 기획해 봤습니다. 한번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이 아름답다고 느껴지신 적이 있나요? 엉클준도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사실 좀 수학이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은 좀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엉클준은 그 수학에 있어서 하나는 딱 가져간 것 같아요. 개념은 그래도 이해하려고 하자. 제가 워낙 또 이런 공식 같은 거 암기하는 걸 좀 싫어했어요. 정확하게 말해서 하려고 해도 끝이 없으니까. 그래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암기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개념은 내가 그 공식에 대한 모든 공식을 다 암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수학 전체적인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는 수학에 대한 개념은 이해하자. 그걸 목표로 삼고 고등학교 생활을 했었어요. 사실 고등학교에서 우리 대한민국 고등학교 시험에서 수학을 잘 점수를 받으려면 공식을 암기하지 않고 풀이 방법을 거의 뭐 익숙하지 않고는 시간 내에 수능 점수를 잘 받기는 힘들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수능 과목 중에서 제 점수가 안 나왔던 게 수리 영역이었어요. 뭐 몇 점인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거의 뭐 대학교 점수로만 따진다면 갈 대학이 없을 정도로 수리 영역이 너무 떨어졌는데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엉클준이 좀 고집을 피운 것도 없잖아 있지만 어쨌든 저는 좀 그랬어요. 공식 외우고 점수 따는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런 고민 안 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 했으면 되는데 약간 고민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결국은 수능에서 수학을 조금 점수로 형편없게 받았고 하지만 나머지 뭐 언어 영역이라든지 이런 좀 제가 물리화학을 좀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 물리화학 쪽에 그런 과목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에 대해 점수를 좀 잘 받았어요. 그래서 예, 다행스럽게도 또 대학 생활을 또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그 개념을 잡고 갔기 때문에 대학 가서는 오히려 시간이 좀 많잖아요. 4년이라는 시간이 있고 또 대학 가서는 또 제가 또 생각의 여유가 있잖아요. 시험을 뭐 고등학교 때 저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이런 시험을 잘 보기 위한 그런 공부, 암기, 풀이, 수학, 특히 수학 그런 건 안 해도 되니까 대학교 가서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다 점점 이렇게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가서 오히려 수학이 아름답다는 야 수학이 정말 아름다운 학문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수학이 너무 좋아요. 수학이 좋고 수학이 또 필요하면 또 배워서 또 쓸 수 있는 정도의 또 이해도를 또 가지게 됐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대학 이후에 그게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래도 이제 개념을 안 놓치고 가려고 해서 그나마 그게 가장 고등학교 때는 잘한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주제인 미적분학과 확률 통계의 그런 현상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 이 미적분학을 선택하고 어떤 상황에서 확률 통계를 선택하고 그런 게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학과 확률 통계는 현상을 분석하는 방법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질문을 현상에 대한 분석이란 걸 차이라는 걸 집어넣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는 거죠.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미적분학과 확률 통계. 제가 대학교를 기계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역학을 엄청 많이 배웠어요. 예, 역학. 미적분학의 기본 역학 역학 그러니까 제일 많이 배우는 데가 물리적으로 제일 많이 배우는 데가 기계공학과예요.
자연 현상을 공학적으로 그리고 그걸 역학으로 많이 배우거든요. 그리고 뭐 미시 세계, 전기 전자 세계는 전기 전자학과에서 좀 또 그 미적분학을 많이 하죠. 예, 예. 그래서 역학을 많이 배우고 그때 미적분학에 조금 그래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확률 통계는 요즘 예, 요즘이라 하는 거 뭐 1, 2년 사이는 아니고요. 좀 길게 길게 봤을 때는 제가 좀 나이를 한 40, 예, 그 커리어를 쭉 쌓아가면서 커리어가 제가 또 이런 역학을 활용한 자동차 물리 엔진 뭐 이런 것도 개발했었거든요. 그리고 어, 또 그 3D 렌더링 이런 쪽이다 보니까 주로 초기에는 미적분학을 많이 배웠는데 이제 어느 정도 3D도 자연에 일어나는 광자의 움직임 이런 것까지 예, 3D 엔진에서 구현을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확률 통계를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광자들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면 확률 통계적으로 그런 광자들이 물체에 부딪혀서 반응이 되어서 우리 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그때 뭐 확률 통계 그런 부분이 또 어떻게 보면 저는 고전 역학 말고 예, 어떻게 보면 최근의 역학, 비교적 최근의 역학 그런 확률 통계를 많이 쓰는 또 통계 물리학 그런 쪽의 그런 해석 방법 그런 걸 알게 되면서 이제 확률 통계 쪽으로 좀 많이 관심을 갖게 됐어요. 특히 AI 쪽에서는 이 확률 통계적으로 학습하고 추론을 하게 되는 거죠. 학습, 추론, 그리고 이런 렌더링 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예, 물리 기반 렌더링, 물리 기반 렌더링, 피직스 베이스 렌더링이라거든요. 피직스 베이스 렌더링으로 쭉 들어가다 보면 몬테카를로 뭐 이런 방식의 그런 샘플링하는 예, 방식도 있어요. 그런 광자들의 움직임을 모든 광자들을 그렇게 다 이렇게 따라가면서 추적할 수 없어요. 레이트레이싱 할 수가 없어요. GPU에서 아무리 많이 처리한다 해도 그때 이제 몬테카를로 방법을 이용하며 전체적인 만약 광자의 전체적인 전체 움직임이 있다면 그 중에서 몇몇 개를 이렇게 확률 통계적으로 샘플링해서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게 그 방법이 나오면서 실제로 물리 베이스 이런 렌더링에서 속도를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실시간에서도 이런 라이트 처리가 가능할 수 있게 이 몬테칼로 방식의 그런 확률 통계에 기반한 샘플링 방식으로 그런 광자들의 움직임, 물리적인 현상을 처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런 확률 통계적인 방법이 쓰여야 될 때가 있어요. 미적분학으로 커버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미적분학을 가지고 수치 수치 해석을 하면 그 수치 해석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방정식이 있고 너무 복잡한 자연 현상은 그 미적분학의 그런 수치 해석 방식으로도 에, 그걸 시뮬레이션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런 확률 통계적인 방법을 또 가져다 써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아주 그런 현상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예, 아주 해가 없는 그런 복잡한 방정식도 그럴싸하게 풀어 나갈 수가 있어요.
어떤 그 확률 통계적인 방식으로. 또 이런 쪽에서도 확률 통계적인 방법을 많이 쓰죠. 뭐 기상예보, 기상예보, 기상예보의 그 유체나 온도 이런 변화는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그걸 지배하는 방정식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 정확한 깔끔한 방식으로 처리하기 힘들어요. 그때 또 확률 통계적인 방식이 또 적용이 됩니다. 이런 다양한 그런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수학적인 선택이 있는 거죠. 깔끔히 방식과 지저분이 방식. 제가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예, 깔끔히 방식이나 지저분이 방식이나 예, 서로 이렇게 섞어서 써야 될 때가 많을 거예요. 요즘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저분이 방식만 쓰면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엄청 많이 써야 되고 CPU를 엄청나게 돌려야 될 수 있어요. 스케일링에 한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걸 또 한 방에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방정식이 뭐 알고리즘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면 엄청난 이런 노가다를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은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예. 그럼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상을 분석하는 방법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미적분학과 확률 통계. 미적분학은 결정론적 변화, 이게 핵심입니다. 좀 딱딱한 표현이긴 한데 들어보십시오. 결정론적인 변화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확률 통계는 불확실성과 무작위성을 모델링하고 추론한다는 거죠. 추론은 추측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100% 장담을 못해요. 기상이 항상 말할 때 내일은 비올 확률이 50%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기상 예보위원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워낙 변수가 많기 때문에 100%비 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코미디언들이 뭐 할 때 뭐 내일 비와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100%비 온다고 확정을 지어서 보도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 이제 확률 통계가 쓰이는 거죠. 미적분은 결정론적인 변화. 결정론적인 변화. 이거는 뭔가 어떤 결정을 딱 내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룰이나 방정식이 딱 있다는 거죠. 식이 있다는 거예요. 식. 뭐 방식, 패턴, 패턴, 확실한 패턴. 확률 통계에서 말하는 패턴하고는 달라요. 확률 통계에서 말하는 패턴은 빅데이터 기반의 패턴이에요. 빅데이터 기반의 패턴인 거고, 미적분학에서의 식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패턴이라는 말은 이쪽으로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확률 통계. 그냥 식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미적분학에서 결정론적인 변화는 식이 있어요. 딱 그냥 정해져서 미리 결론이 딱 있어요. 이 시스템은 이 식이 유효하다. 이 시스템은 이 식이 유효하다. 이미 결론이 딱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결정론적인 뭐 변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변화는 어떻게 보면 미분이죠. 변화율을 나타내는 게 미분이니까 뒤쪽에 계속 설명이 나올 겁니다.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을 어떻게 두냐, 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두냐, 미분학은 결정론적인 관점을 갖고 미분학은 접근을 합니다. 접근 방식이 다른 거예요. 접근 방식이 깔끔히 방식, 식이 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인문학 쪽에 말하는 연역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접근 방식이 연역적이다. 결론이 딱 먼저 있는 거예요. 식이 그 시스템을 해석할 수 있는 식이 있는 거예요. 연역적이다. 예, 초기 조건이나 입력 변수가 주어지며 결과는 항상 동일하게 예측된다. 식이 있는 거죠. 미분 방정식이 있는 거죠. 미분 방정식이 있는 거예요.
그 시스템,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에 대한 어떤 뭔가 물리를 그 구성하는 물리 어,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그런 개, 뭐 쉽게 말해서 그냥 이렇게 추가 달려 있어. 스프링이 이렇게 달려 있어. 추가 하나 딱 달려 있어. 예. 여기 또 예. 점성이 C인 예. 이런 예. 댐퍼가 달려 있어. 이거는 K 예. 상수가 K인 스프링이 달려 있어. 탄성 계수가 K인 스프링이 달려 있어. 그리고 무게가 M이야. 예. 여기에는 예. 이쪽으로 MA 힘 F가 예. 중력과 내가 또 중력 플러스 내 힘을 또 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예, 하나의 이런 물리 하나의 이런 객체들이잖아요. 예, 질량 이거는 탄성 이거는 점성 이거는 관성 이런 하나의 그런 모델링화된 이런 자연 현상을 표현한 개가 시스템이에요. 예, 모델링 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걸 미분 방정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F는 MA니까 현재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다면 F는 MA MA 가속도도 벡터예요. 플러스 K 예, 이 K는 스프링 상수예요. 스프링 상수는 속도의 그런 속도의 함수예요. 예, 속도의 함수이기 때문에 V가 붙는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이 여기 예, 점성을 가지는 예, 댐퍼는 변위의 함수예요. 예, 이게 지금 만약에 평행 상태고 안 움직인다 그러면 0이 되는 거고 계속 운동하고 있다. 운동이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가 뭔가 진동하는 진동 함수가 들어가는 거겠죠. 예. 어쨌든 평행 상태일 때는 0이다. 평행 상태일 때 힘의 균형이 잡혀서 M이 안 움직이고 있다. F가 그럼 F는 이제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는 중력만 있는 거겠죠. 중력으로 되면 mg가 되는 거잖아요. mg 그 g가 중력 가속도예요. 요런 식으로 미분 방정식을 요 형식의 에, 에, 요 형식이 이제 미분 방정식이에요. 이걸 또 다르게 쓰면 질량 m을 이렇게 m으로 쓰면 m x 2 도트 플러스 k x 도트 플러스 cx 이거를 뭐 평행일 때 제로 힘의 균형이 잡혀서 안 움직이고 있을 때 제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변이 x에 대한 이계 도함수가 되는 거죠. 이계 도함수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거죠. 이계 도함수 도함수는 미분 방정식입니다. 이계 도함수 딕도함수 이게 미분 방정식이라고
차수가 2개인 위방이다. 이 시스템을 모델링하는,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미분 방정식이다. 이리 깔끔하게 이런 수학적으로 모델링하는 미분 방정식이 존재하는 상황이면 아주 깔끔하게 이걸 이 식을 가지고 이 움직임이 또 어떻게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니면 또 바뀔지 그런 걸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예.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수식이 있기 때문에. 예. 현상이 명확하고 결정론적으로 규칙이나 함수 관계에 따라 움직인다고 가정합니다. 현상이 명확하고 결정론적이고 규칙이나 함수, 어떤 시스템을 정의하는 미분 방정식이 존재하면 이 규칙이 그 규칙이나 함수 이런 정확한 식이 있다는 거죠. 가정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수학적인 가정일 뿐이에요. 물리학적인 그런 수학을 기반한 물리학에서의 가정일 뿐이에요. 현실에서는 변수가 무한대라고 봐야 돼요. 이런 물리 객체들이 에이징도 일어날 수 있고 녹이 슬 수도 있고 바람에 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없던 변수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게 모든 변수들을 다 적용시켜서 정밀하게 시뮬레이션 하려면 컴퓨터가 터져 나가겠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유용한 방법은 아니고요. 그런 컴퓨터 성능이 또 떨어졌을 때는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없었어요. 예, 예. 그래서 예전에는 문제가 안 풀렸던 게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생겨요. 예. 특히 AI 쪽에서는 예전에 그 빅데이터를 처리 못했을 때 컴퓨팅 파워가 딸려서 빅데이터를 처리 못했을 때 이런 그 MLP 같은 경우에는 MLP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트랜스포머가 나오면서 트랜스포머 안에도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세포 같은 걸 모사한 그게 다양한 레이어, 히든 레이어 이런 걸 가지면서 이런 기본 퍼셉트론이라는 게 여러 개 차원으로 그 서로 입출력을 반복하면서 결합하면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구성하는데 이 방법이 예전에 빅데이터를 컴퓨팅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아주 결과가 제대로 성능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깔끔히 방식으로 그때는 어떻게 보면 머신러닝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프로그램적인 룰 기반 방식으로 해가지고 if문 뭐 만약에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해라 순서는 시리얼하게 뭐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단순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AI 프로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AI 단계를 봤을 때는 아주 AI 수준 AI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주 그냥 네로 AI 아주 버티컬 AI 어떤 좁은 어떤 그 제너럴 AI가 아니고 어떤 특정 분야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특정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해가 존재하는 식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랜스포머가 나오는 2016년도쯤에 아주 사실은 구글에서 이거 트랜스포머를 만들었었거든요. 그 이후로 2022년 되면서 챗 GPT가 나오죠. GPT. 여기는 트랜스포머. T가 같은 뜻이에요. 트랜스포머라는. 이렇게 되면서
GPT 여기가 3.0인가요? 3.0 정도 나왔을 때 이 확률 통계적인 이런 지저분위 방식이 엄청나게 또 지금까지도 부상하게 되는 거죠. 또 지금에 또 와서 또 스케일링이 또 문제다. 그러면서 뭔가 또 이런 깔끔히 방식의 그런 정확하게 그런 한 방에 그 시스템을 꿰뚫는 그런 방식의 그런 해결 방식을 또 서로 이렇게 플러스 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예, 그 개발하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 회사 따라 지금 현재 이런 사활을 걸고 있는 이런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데에서는 현재 이런 지저분위 방식을 엄청나게 스케일링해서 쓰고 있지만 구글을 떠나 나온 그런 개발자 중에 일리아 슈츠케버 같은 사람은 뭔가 이런 스케일링의 한계를 느끼고 확률 통계적인 한계를 느끼고 뭔가 바로 그냥 슈퍼 인공지능을 이룰 수 있는 뭔가 새로운 방식을 예, 찾고 그렇게 예,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스케일링에 대한 이런 기존의 이런 확률 통계적인 방법에 대한 그런 한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인식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최첨단에 서 있는 개발자들이 있어요. 얀 르쿤 같은 경우에는 LLM 모델에 대한 그런 이런 빅데이터를 컴퓨팅 엄청 돌리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도 한계에 왔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런 흐름입니다. 한 번은 예전에 이런 룰 베이스의 이런 AI 처리가 대세였다가 또 트랜스포머 이런 게 나오면서 또 확률 통계를 기반으로 한 지저분위 방식이 또 대세가 됐다가 또 새로운 또 슈퍼 인텔리전스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또 빅데이터 컴퓨팅 파워를 활용한 스케일을 늘리는 이런 방식도 한계를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수학적인 방법을 찾아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개발하는 사람들과 연구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조건이나 입력 변수가 주어지면 결과가 항상 동일하게 예측됩니다. 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시스템을 관통하는 미분 방정식 같은 이런 식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항상 동일하게 예측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과학 쪽에서 말하는 재현이 되는 거죠. 항상 재현이 되는 거예요. 사실 확률 통계적인 방법은 과학자들이 되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건 과학도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되게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하지만 요즘에 이 확률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뭐 양자역학도 설명 못 하고요. 그런 최신 그런 현상들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주된 관심사는 연속적인 변화율, 미분, 누적적인 효과, 적분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이유가 전체 시스템을 지배하는 이런 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또 이런 미분 방정식은 또 그런 한계가 있는 거죠. 이런 지배 방정식이 없다면 미분 방정식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공을 던졌을 때의 궤적, 중력을 받아서 공이 위로 올라가는 팔의 힘을 받아서 위로 올라가고 다시 중력을 받아서 내려오잖아요. 이걸 변이를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뭐 그럴 때 이런 미분 방정식으로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경제 모델에서 특정 변수 변화에 따른 최적 수익 계산, 경제 모델에서도 미분을 가지고 변화율을 가지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 현상, 간단한 이런 고전 물리, 비교적 고전 물리죠. 고전 물리, 현대 물리인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그 이전에 뉴턴 고전역학 이런 시대에 나왔던 그런 고전 물리 이런 거 처리할 때는 이런 항상 이런 그 시스템을 지배하는 그런 식이 다 있습니다. 미분 방정식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동력학 뭐 이런 걸
시간에 이런 이계 미분 방정식을 많이 배우죠. 뭐 기계 진동학 이런 것도 배우고 그런 식으로 미분 방정식이 사용됩니다. 미적분학이 사용이 됩니다. 또 미적분학 안에 또 미분 방정식 이건 영어로 하면 칼큘러스죠. 칼큘러스. 확률 통계는 또 possibility인가? 그렇고 통계는 statistics인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이런 고전 물리를 해석할 때 미적분학을 쓸 수도 있고요. 또 경제 모델을 예측할 때도 쓸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통계적인 관점, 확률론적인 관점 차이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연역적이다, 귀납적이다 나오네요. 그때 다시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어, 일단은 이런 수학에 대해서 거부감을 없애는 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한번 수학에 뒤었고 이제 학교 그 공부를 망쳐본 사람들은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 트라우마를 깨는 방법은 너무 조급하게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어떤 어려운 산을 오를 때는 만약에 내가 그 산을 오를 체력이 없거나 내가 뭔가 준비가 부족하다 그러면 일단 주위에서 이렇게 빙빙빙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고 바로 직선으로 쫙 올라가려 그러면 산을 힘들어요. 그러면 산을 올라가기 그 어려운 걸 그래도 올라가야 된다면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면 이렇게 주위를 빙빙 돌면서 올라가면 돼요. 이렇게 나사처럼. 그러면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어쨌든 내가 목표하는 그 위치까지 가기가 쉽거든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하시면 될 거예요. 예, 예.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내가 내 능력하고 또 그런 거 모든 걸 생각하고 마음이 움직이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여자를 사랑할 때는 그 조건 같은 것들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 일이라는 게 내가 죽어도 수학을 사용 안 할 거야 이렇게 마음 먹어도 그런 사람들이 더 어떻게 보면 수학을 더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또 관심이 갈 때가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이 그 마음속에 열정이라는 게 어디로 튈지가 모르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인생이 또 하나만 쭉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 또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또 이런 수학적인 그런 주의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떻게 보면 잘 그 개념을 잘 잡는 게 중요해요. 확률 통계, probability statistics, 미적분학 calculus, 영어로 돼 있네요. 예, 한번 요거는 복사해 볼까요? calculus, 예, calculus, 조금 더 키울까요? calculus, 미적분학입니다. 확률 통계는 possibility and statistics. 제가 영어를 이렇게 쓰려고 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이제 영어를 또 단어를 배우잖아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영어를 또 단어를 또 따라 외우려면 힘들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관심이 있을 때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을 때 이렇게 끼워 넣으면 상당히
기억이라는 게 어떤 상황하고 같이 엮이게 되면 기억이 엄청 오래 가요.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요. 확률 통계는 probability, statistics 이렇게 되네요. calculus, probability, statistics. 엉클준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 좀 오래전에 이렇게 두 개를 다뤘긴 다뤘는데요. 사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제가 공부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좀 보시는 분들이 조금 너무 길고 지루했을 수 있는데 점점 반복이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깊이도 조정하고 어느 정도 좀 더 이제 좀 숲을 보는 그런 쪽으로 많이 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면 또 파고들 때는 파고들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좀 어려운 수학을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일단은 그런 개념을 먼저 아는 걸 숲을 보는 걸 또 선호하는 쪽이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확률 통계에는 이런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이 확률론적인 관점이에요. 확률론적으로 봐요. 이쪽이 차이가 있죠. 이쪽은 결정론적인 결정론적인 관점. 식이 딱 있다. 연역적이다. 결론이 딱 미리 결론이 딱 나와 있어요. 그 개에 대한 그런 수식이 딱 나와 있어요. 이제 확률적인 관점은 그 개에 대한 그 식이 없어요. 식이 없어요. 그 개를 관통하는 그 개를 해석하는 식이 없어요.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이건 데이터를 엄청나게 데이터를 경험하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럴싸한 그런 패턴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AI의 요즘 AI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LLM들이 채용하고 있는 지저분한 방식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컴퓨터 성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지저분한 방식의 이런 확률 통계적인 방식이 지금 대세가 되고 있어요. AI의 트랜스포머 딥러닝 알고리즘이죠. 딥러닝 알고리즘입니다. 이 트랜스포머를 활용한 LLM 이 LLM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그리고 어텐션 그런 게 들어가죠. MLP 그리고 어텐션 중요도를 수치로 나타내서 자연어의 하나의 토큰들에게 그 중요도를 주는 거죠.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확률 통계적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수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컴퓨팅 파워를 막 돌려서 그렇게 확률 통계적인 방식으로 AI가 처리가 되어집니다. 현상에 내재된 무작위성, 확률 불확실성, 예측 불가능을 인정하는 거예요. 일단은 인정하고 하자.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들은 대부분 다 식이 없고 무작위성이 존재한다. 불확정성의 원리 그런 게 존재한다. 이를 수학적으로 모델링합니다. 통계 물리학 그런 것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동일한 조건에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컨디션에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결과들의 분포와 가능성을 다룹니다. 그 결과들의 분포와 가능성을 다룹니다. 동일한 조건에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 결과들의 분포와 가능성을 다룹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100%는 없고 어떤 가능성만 갖고 있는 거고 이런 분포와 가능성을 AI에서는 보통 쉽게 말해서 패턴이라 그래요. 패턴. 많은 그런 상황에서 경험치가 쌓이면 생기게 되는 어떤 통밥 그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데이터가 많이 쌓이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생긴 그런 길, 뇌 속이나 또는 이런 수학적으로 그런 이런 퍼셉트론, MLP 안에 생기게 되는 웨이트, 어, 어, 그런 것들이 패턴 형식으로 남게 돼 있어요. 그런 패턴을 찾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확률 통계가 진행이 됩니다. 주된 관심사는 데이터의 패턴을 분석하고 데이터, 빅데이터죠. 여기서는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패턴이 그 예측력이 성능이 높아지는 게 스케일링 방식이에요. 현재 그 지저분이 방식의 AI 처리 방식이에요.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왔어요. 전 세계의 그런 데이터들을 지금 거의 다 학습을 했어요. 예, 지금 나와 있는 LLM들이 뭐 제미나이라든지 챗 GPT라든지 이런 급의 그런 학습 모델들은 전 세계의 인터넷 데이터를 거의 학습했고 거기에다가 뭐 논문 그리고 책 이런 것까지도 학습이 거의 다 된 상태예요. 그래서 배운 건 많아요. 배운 건 엄청 많아요. 읽은 건 엄청 많은데 그걸 추론이 정확하게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한계인 거죠. 왜냐하면 확률 통계적인 방법으로 그런 추론을 하기 때문에 100%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책임도 안 져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책임을 질 수가 없는 거죠. 관찰된 데이터 기반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한다. 어차피 예측하는 거는 똑같아요. 위쪽의 미적분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관통하는 규칙이나 함수를 통해서 그 미분이죠. 그 변화율을 가지고 예측을 하잖아요. 시간 얼마 지났을 때 어느 정도 이동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는데 여기서는 식을 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고요. 확률 통계적인 방법은 그런 식이 없기 때문에 이런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추론을 하는 거죠. 예, 그 미래를 예, 예. 주사위를 던졌을 때 어떤 면이 나올 확률, 특정 치료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임상 실험 데이터의 분석. 임상 실험 데이터의 분석. 우리 몸은 엄청난 세포들도 많고 엄청난 복잡한 그런 메커니즘 시스템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률 통계적인 방법으로 의사 선생님들의 통밥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확률, 이런 확률은 이건 뭐 대놓고 확률이죠. 우리가 뭐 요즘 올해 말고 작년인가요? 하여튼 알파폴드라는 그런 유전자 예, 이런 게 우리 AI 쪽에서 도움을 줬잖아요. 예, 이런 유전자의 접힘, 유전자에서의 그런 접힘, 예, 를 그 어떻게 보면 확률 통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AI 예, 방식이 어떻게 보면 그런 트랜스포머 같은 걸 개발한 그런 지대한 공헌을 한 뭐 그런 분들이 이런 생물학상 노벨 생물학상을 받았죠. 그 예, 이런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 기반의 그런
AI 연구를 열심히 해주신 그런 제프리 힌턴 뭐 이분들하고 몇 명 더 있을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이 예. 어떻게 보면 노벨 생물학상을 받았죠. 예. 예. 작년에 작년 올해 말고 예. 예. 노벨 생물학상을 받았습니다. 예. 예. 그런 이런 임상 실험 데이터를 이렇게 예.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런 확률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확률 통계적인 방법이 어떻게 보면 현재 대표적인 게 AI, AI죠. 예. 언어 쪽으로 가면 이제 LLM, 예. 그 아키텍처로는 트랜스포머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분석의 방향성 및 접근 방식. 예. 분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 미적분학에서는 모델 데이터, 모델에서 데이터로, 예, 예, 그러니까 모델이 이미 식이 있어요, 식. 예. 모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예. LLM 할 때 그 LLM 모델은 확률 통계적인 그 모델이에요. 예. 예. 확률 통계적인 그런 학습 과정을, 확률 통계적인 학습 과정을 처리해주는 모델이에요. 예. 예. 그 식이 없고 패턴만 있어요. 이 모델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나오면 수많은 웨이트 어, 가 웨이트들이 어떻게 보면 수식에 적용이 되어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 패턴들이에요. 예, 패턴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예, 확률 통계적인 방법으로. 예, 얘는 식이 없어요. 아까 좀 말씀했듯이. 예, 예. 근데 얘는 처음부터 식이 있어요. 예, 명확한 수학적 모델 함수가 주어지며, 그러니까 식이 딱 있고, 예, 그 다음에 예측을 하는 거죠. 예, 예. 식이 있으니까 예측이 바로 되죠. 어떤 예, 변수가 들어오면 결과가 바로 나오는 거죠. 예, 예. 그게 이제 식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결론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모델이 명확한 모델 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역적인 방법이에요. 예, 연역적인 방법. 예, 영역적이다 반대가 귀납적이다인데 귀납적인 거는 다음에 밑에 또 확률 통계 할 때 이야기할게요. 예, 예, 그 모델을 이용해 특정 시점이나 변화나 총량을 계산합니다. 예, 그 모델식이라고 말하는 게 예, 특정 모델식이 존재해서 특정 시점에 변화나 총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예. 이론적 토대가 확고한 물리, 공학 분야에서 강력히 사용됩니다. 뭐 비교적 그래도 그 역학 쪽에서 이런 또는 기계 장치 이런 쪽에서 그런 변수들을 어떻게 보면 잘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그렇기 때문에 딱 그 해가 존재하는 특히 해가 존재하는 예, 미분 방정식이 풀리는 미분 방정식이 풀리는 미방이 풀린다는 거는 원래 그 개의 식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개의 지배식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엄밀한 지배식을 식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리, 공학 분야의 그런 서 강력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변수가 좀 작고 또 미분 방정식에 해가 있는 그런 식들이 많다는 거죠. 이런 2차 미분 방정식은 풀릴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뭐 오일러 방식이라든지 오일러, 룽게쿠타 이런 수치적으로 또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연 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수식을 시스템을 해석할 수 있는 식이 없어요. 식이 있을 때는 그냥 그 식을 가지고 예측을 하면 됩니다. 변화율이 식이 있으니까 미분 가능하니까 변화율을 구해낼 수 있겠죠. 다음 확률 통계적인 확률 통계에서 데이터에서 모델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AI하고 좀 겹쳐서 또 설명해 드려도 될 것 같네요. 예, 예, 확률 통계 데이터에서 모델로 여기서 데이터는 AI에서 말하는 빅데이터 빅데이터 여기서는 LLM 모델 뭐 예를 들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라지 랭귀지 모델 안에는 그런 퍼셉트론들이 엄청나게 히든 레이어를 여러 가지 레이어 멀티 레이어를 만들면서 그 빅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런 웨이트 값들이 계산되면서 포워드 피딩, 백워드 피딩 되면서 결과적으로 웨이트 매트릭스를 웨이트 행렬 다른 말로 말하면 뭐 웨이트 텐서죠. 텐서를 가지게 됩니다. 텐서와 또 매트릭스 행렬 차이점은 제가 또 요 얼마 전에 또 한 다뤘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데이터, 빅데이터에서 LLM의 학습 진행되면서 웨이트 값들이 다 세팅이 되게 됩니다. 아주 웨이트들이 뭐 조 단위로 있죠. 웨이트 개수가 현실에서 수집된 데이터, 빅데이터들을 분석하여 분류하고 뭐 있겠죠. 분류를 해야겠죠. 효율적으로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타게 하려면 그런 데이터의 성격도 분류를 해야 되고 그 분류를 한 걸 어텐션이라는 걸 가지고 서로의 그런 관계를 분석해 나가는 거죠. 그 이면에 숨겨진 모집단의 확률 모델이나 확률 모델 뭔가 이 확률 모델 간단한 선형 모델일 수도 있고요. 아주 복잡한 그런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패턴이 엄청나게 복잡한 차원도 엄청나게 많은 이런 차원도 이렇게 뭐 3차원까지는 뭐 그냥 쉬운 거죠. 이런 아주 복잡한 그런 모델들도 있습니다. 이런 패턴들이 모델에서 학습이 끝났을 때 이 패턴들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이 패턴들은 가장 확률이 오류가 날 확률이 낮은 방향으로 추론을 해내는 그런 때문에 패턴은
그런 방식으로 패턴이 정해집니다. 예. 생물학, 사회학, 경제학, 인공지능, 예, 인공지능 나왔죠. 등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필요한 분야에 필수적입니다. 귀납적입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많아야 돼요. 데이터가 많아요. 이런 데이터들이 일일이 다, 예, 그래서 결과가 나와요. 예, 결과는 하나예요. 데이터들은 입력은 많아요. 예, 하지만 이런 퍼셉트론에서 예,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레이어가 히든 레이어가 엄청나게 많을 수 있고 차원이 또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요 선 하나가 웨이트잖아요. 웨이트. 예. 그래서 이런 퍼셉트론 개념을 이해하면 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퍼셉트론. 주요 수학적 도구 및 개념. 미적 불안과 확률 통계. 예, 어떤 핵심 개념이 있냐? 함수, 예, 함수, 펑션, 극한, 아주 크게 또는 아주 작게 예, 이렇게 예, 아주 하여튼 극한 쪽으로 간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예, 예, 아주 시간을 줄여서 뭔가 예측하면 또 예측이 되는 그런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변화율이 또 어떻게 보면 평균 변화율이 있고 델타 t가 아주 극한적으로 작아지면 순간 변화율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적분은 또 이런 미분의 반대 개념이죠. 면적을 나타내는 이런 복잡한 이런 함수가 있을 때 A에서 B 사이에 이런 넓이 이런 걸 일일이 적분 스텝이 있죠. 스텝을 나눠서 아주 스텝을 작게 가면서 요 넓이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적분 개념입니다. 미분은 요거의 변화율을 계산하는 거죠. 변화율. 접선. 예, 두 개 개념이 확실히 차이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 부분이니까 미분과 적분의 개념에 대해서는 모르신다면 어떻게 보면 예, 음, 필요할 때 또 고등학교의 그런 책을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 확률 통계 요즘 AI가 오면서 이쪽이 또 많이 또 따로 또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뭐 고등학교 때 만약에 미적분을 선택했어 확률 통계 선택 안 했고 미적분을 선택했어 내가 기계공학과나 이런 전자공학과를 가려고 미적분을 선택한 사람도 있을 거고 확률 통계는 그냥 아주 기초적인 거 중학교 수준 고등학교 초기에 배운 것만 알고 있으면 실제로 AI 같은 것도 뜨면서 AI 쪽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해. 그러면 확률 통계를 또 공부해야겠죠. 그때 공부해야 될 부분이 확률 분포, 확률 변수 같은 게 있다. 기대값, 분산, 가설 검증, 회귀 분석, 추론을 하기 위한 회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회귀 분석은 패턴을 찾아야 됩니다. 지배 패턴을 찾아야 됩니다. 식이 아니고 그 빅데이터가 아로 새겨져 있는 그런 지배 패턴을 찾아야 됩니다. 패턴이 있는 그런 일들은 이런 AI에게 대체되겠죠. 이 패턴이 우리 실상으로 들어오면 이런 노하우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노하우. 그 경험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진 노하우 이런 게 또 패턴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노하우 하나 있으면 뭔가 먹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기술 어떤 이미 뭐 정형화된 기술 이런 기술 하나 있으면 먹고 산다 그러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나의 그런 패턴이 있는 패턴이 파악된 그런 기술들은
AI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그 패턴을 만들어내는 쪽에서 이제 의미가 생기는 거죠. 이제 사람은 계속 패턴을 만들어내 새 패턴을 어,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그런 활동을 해야지 이제 그 직업이 살아남는 거죠. 예. 예. 한마디로 새로운 데이터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사람 경험 데이터를. 예. 새로운 경험 데이터. 물론 다른 사람과 겹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안 겹칠 수 있는 그런 경험 데이터를 만들어야 돼요. 예. 이 경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게 되면 새 패턴이 되는 거죠. 예. 이제 앞으로 이제 AI가 계속 이런 기존의 그런 지식 패턴들을 다 학습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계속 그런 노라고 생각했던 게 어떻게 보면 철밥통, 철밥통, 철밥통 이런 것들이 다 AI로 대체가 됩니다. 예. 예. 지금 흐름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예. 하지만 시간은 좀 걸릴 거니까 현재 뭐 거의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크게 문제는 안 될 건데 앞으로 그런 세대들은 그런 드라이브가 더 어떻게 보면 일상화가 되겠죠. 예.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AI와 함께하는 그런 AI와 함께 가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겠죠. 예. 연속적이고 부드러운 변화를 가정하는데 이터에 적합하다. 연속적이고 부드러운 변화. 이건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는 의미죠. 미분 가능하다. 연속적이라는 말은 미분 가능. 식이 있고 그 식이 미분 가능하다는 의미죠. 어떤 때든 그때에 해당되는 변화율을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미분 방정식이 있으니까. 예. 이산형 연속형 데이터를 모두 다루며 이산형 연속형 데이터 이거 무슨 데이터냐면 아날로그 데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아날로그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2차원적으로 변하는 아날로그 데이터가 있다고 치면 이거 아날로그 데이터예요. 아날로그 데이터. 이 아날로그 데이터를 시간 t에 대해서 그런 신호라고 치면 이 신호에 대해서 수치 해석적으로 들어가면 컴퓨터가 처리하려면 이렇게 샘플링을 해야 돼요. 이건 신호 처리 기본이에요. 신호 처리를 배우신 분은 아는데 디지털 신호 처리를 하게 되면 요런 아날로그 데이터를 이렇게 이산형으로 데이터를 샘플링을 해서 거기서 양자화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디지털 신호 처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디지털 신호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이런 디지털 아날로그 데이터가 디지털 신호 처리를 할 수 있는 디지털 데이터로 바뀌는 과정에 이런 이산형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이 데이터의 변동성에 초점을 줍니다. 이산형, 연속형 데이터를 모두 다루며 데이터의 변동성에 초점을 둡니다. 데이터의 변동성, 패턴이라고 하죠. 패턴. 데이터의 패턴에 초점을 둡니다. 이런 이산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이산 데이터만 가지고 이 아날로그 식을 예측하는 방법은 이산 데이터를 쫙 다 집어넣으면 그걸 또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주는 그런 처리가 있어요.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꾸는 거는 인버터,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는 거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로 바꾸는 거는
예, 인코더 디코더죠. 인코더 디코더 인버터가 아니 인코더 인코더 디코더 예, 그런 예, 처리하는 단계에서 이게 적용이 돼요. 예,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줘요. 디지털 시그널로 예,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줘요. 예, 인코더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인코더, 디코더. 예. 아날로그 인코더 안에 들어오면 아날로그 시그널이 디지털 신호로 바뀌게 돼요. 예. 그리고 디코더는 반대겠죠. 이 디지털 신호를 스피커 같은 데에서는 아날로그 디지털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로 출력이 돼야 되죠. 예. 전기 전압의 차이에 의해서 예. 디지털 시그널이 아날로그 시그널로 바뀔 때 디코더가 필요합니다. 인코더, 디코더. 예. 결과 해석, 예. 미적 분학, 단일하고 정확한 값, 엄밀한 값, 예. 속도, 최대 속도, 최소값, 뭐 이런 게 딱, 값이 딱 정확하게 끄트리가 뭐 실수 있죠. 소수점 몇 자짜리까지 딱 계산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확률 통계에서는 특정 범위 내에서 확률, 예. 신뢰 구간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예. 뭔가 어떤 그 통계 내는 그런 데에서는 확률 몇 프로에 신뢰 구간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예, 경향성 이런 불확실성을 포함한 결과로 출력을 합니다. 예, 예. 당첨될 확률 몇 프로 플러스 마이너스 신뢰 구간 이런 식으로 비올 확률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예, 예, 확률 통계적인 그런 예, 결과 해석은 이렇게 내려집니다. 예. 양자역학에서 예, 양자세계에서는 그런 물질의 존재가 예, 확률적으로 예, 만 존재하는 거죠. 예. 그거는 양자역학 조금 들어보신 분은 또 이해할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이해가 폭이 넓어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이 좀 어떻게 신비롭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전자나 양성자, 중성자 이런 것들의 그런 존재는 예, 확률적인 존재이다. 그렇게 되면서 양자역학에 대한 그런 양자세계, 미시세계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지게 된 거죠. 예. 예, 요 밑에 상호 보완성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중요한 또 정리를 해야지 끝나게 됩니다. 예. 제가 좀 이런 미적분학하고 확률 통계에 대해서 다 경험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좀 자세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제가 스스로도 이번 시간은 조금 뿌듯한 느낌이 드네요. 예, 들으시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기를 바랍니다. 상호 보완성, 수학은 다 연결되어 있다. 학문은 다 연결되어 있다. 학제 간 통합 이런 게 막 일어나죠. convergence 이런 게 막 일어나죠. 시너지 효과 이런 게 막 일어납니다.
두 분야는 이 차이죠, 이거. 미적분학과 확률 통계 이 두 분야는 수학적인 두 분야는 별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이 연관되어 있다. 별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이 연관되어 있다. 통계학에서 연속 확률 분포, 예를 들어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PDF, 조금 요건 또 확률 통계적으로 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속 확률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PDF, 뭔가 연속이라는 게 들어갔죠. 확률 통계는 어떻게 보면 연속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확률 밀도 함수나 누적 분포 함수를 다룰 때는 미적분학의 개념이 미적분학의 개념이 필수적입니다. 예. 또한 기계학습 모델에서 최적의 매개 변수를 K 최적의 매개 변수를 찾기 위해서 최소 자성법 이런 게 쓰죠. 최소 자성법. 예. 어떤 이런 벡터 장애 이런 데이터 분포들이 있어. 그러면 여기서 일단 최종적으로 이런 이렇게 실시간 데이터 들어오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이런 패턴들이 그 조금씩 조정이 되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이런 가장 이 데이터들과 오류가 덜 나는 이 패턴 함수를 찾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1차 직선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이 차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복잡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1차가 아니고 좀 더 복잡한 패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와 이 패턴 함수의 그 오차가 가장 작아지는 방향으로 예, 예, 매개 변수가 조정이 됩니다. 매개 변수는 요 기울기거든요. K는 기울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바이어스고 그래서 매개 변수를 찾기 위해서 최적의 매개 변수를 찾기 위해서 최적화 기법, 경사하강법, 경사하강법. 하강법이라는 것은 오류를 최소화하게 하는 오류 최소, 오차 최소, 오차 최소, 오차 최소 하는 방향으로 K 값을 계속 조정한다는 거죠. 예. 오차를 최소화하는데 왜 곱하기 제곱을 하느냐? 여기서는 오차가 패턴 함수에 양의 오차, 음의 오차 올 수가 있으니까 그 양의 오차든지 음의 오차든지 최소로 되게 어쨌든 그 웨이트 K가 아니고 웨이트 W 예, W를 수정하면서 기울기를 수정하면서 요 기울기도 수정해 가면서 요 데이터들의 그런 패턴 함수를 찾는 거죠. 요게 빨간색 요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보면 회기 분석을 하면 나오는 거죠. 예, 분석한 결과에 그런 패턴 함수가 됩니다. 데이터의 패턴의 함수가 됩니다.
예, 정확한 그런 그 적용되는 100% 적용되는 함수가 아니고 오차가 조금씩 존재하는 그런 가장 그래도 오차가 최소로 가는 경사하강법, 예, gradient decline 영어로 하면 그런 게 있어요. 경사, 예, 오차가 변화율, 예, 오차의 그런 차이가 가장 작게 되는 게 오차가 차이가 작아지면 그만큼 오차가 덜 변한다는 거잖아요. 오차 최소적의 그 패턴 함수를 찾는 거죠. 예, 요약하자면 미적분학은 정확한 법칙이 지배되는 세계를 분석하는 도구이고 정확한 법칙, 룰, 룰, 정확한 룰이 있다는 거죠. 식이 있다는 거죠. 펑션, 정확한 펑션이 있다는 거죠. 예, right 펑션이 있다는 거죠. F. 정확한 right 펑션이 있다는 거예요. 예, 정확한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를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정확한 식을 구하는 게 제일 어떻게 보면 분석하는 데 있어서 제일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 부분이겠죠. 확률 통계는 식을 만들 수가 없어요. 식이 없어요. 식이 없고 그냥 데이터만 있는 거예요. 어떤 큰 데이터만 있는 거예요. 양이 많은. 확률 통계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현실 세계. 대부분의 현실 세계는 확률 통계적인 그런 어, 현상이에요. 이런 그 정확한 법칙이 지배하는 세계는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그런 일부 상황에서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양이 작다고 해서 덜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수학적 물리학적인 그런 해석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확률 통계가 또 더해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연을 해석 분석하고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거죠. 데이터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도구입니다. 데이터를 이해하고 예측하는 도구입니다. 데이터, 빅데이터 계속 강조하죠. 데이터가 그냥 조금 있으면 안 돼요. 많이 있어야지 그 성능이 높아집니다. 예측하는, 추론하는 도구입니다. 여기까지 확률 통계와 미분 미적분학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현상 분석 차원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미적분학은 깔끔히 방식이다. 룰, 식이 엄밀해가 존재한다. 확률 통계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한 귀납적인 그런 추론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미적분학은 영역적인 그런 식이 존재하는 정확한 그 개를 해석할 수 있는 식이 존재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앞으로 이런 AI 쪽에 스케일링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쪽 기존의 깔끔히 방식과의 어떤 또 한 번의 그런 콜라보, 컨버전스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특히 보면 알고리즘들도 바뀌어져야 돼요. 데이터만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효율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 AI가 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 방정식들도 꾸준히 또 연구를 해야 됩니다. 뭔가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방위적으로 AI에서는 새로운 또 방식, 새로운 재료, 뭐 새로운 상황 그런 걸 만들어 갈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미적분학과 확률 통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 봤습니다.
조금 어떻게 보면 현재 돌아가고 있는 AI라든지 또 현재 양자역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실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엉클준 여기서 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미가 있으셨나요? 알아가는 또는 정리해 나가는 그런 즐거움이 있으셨나요? 그러셨다면 엉클준 테크앤아트 TV, 엉클준 게임 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또 놀러 와 주시고요. 또 많이 또 건져갈 거 있으면 건져가시고요. 그렇게 서로 또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구독자와 또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아저씨였습니다. 즐기세요.